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옷소공이 남긴 상처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게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현황입니다. 옷소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풀이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한 달 만에 이 번복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요 한풀 꺾였습니다. 급매로 나온 집들이 팔리면서요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지난주 7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강남 3구 모두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에는요 58주 만에 하락 전환이 되었거든요. 자, 이만큼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냉탕과 온탕을 아주 심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규제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제를 하면 그 시장이 반드시 규제 속에 갇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규제를 뚫고 나오는 또 무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흔히 풍선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 확대 지정 이후에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풍선 효과는 과연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두루두루 한번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하신다면 돈 되는 아주 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강남권 상승률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송파구가요 58주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냉탕과 온탕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번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은요 9단위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 전체 면적, 일단 거대구 4개구를 묶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27% 정도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아파트 총량으로만 따지면 약 40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 거래가 제한이 됐습니다. 또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확대 지정 후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일단은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매물이 18% 정도 감소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매물이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 7%, 용산구도 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 매물 감소량이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송파구는 18%, 서초구 같은 경우는 11%니까 서울시 전체 매물 감소량의 18배에서 10배 이상 되는 매물 감소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이제 확대 지정된 이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40만 가구가 되는 아파트들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래에 제한이 묶이다 보니까 매물이 감소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매물 감소는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호가들이 2, 3억씩 내리고 있는 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토지거래 허가 확대 지정 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여러 군데서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오늘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확대 지정 이후에 시장에 대한 진정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물량도 줄고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이제 호가도 한 2, 3억씩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실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매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호가가 2, 3억씩 뛰고 뭐 그런 시장의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요동치고 움츠러들고 이런 것이, 그리고 과격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 효과를 보면요. 2020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잠삼대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실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이 무려 80%가 급감을 하고 가격은 23%가 상승을 합니다. 자, 대치동 같은 경우도죠. 거래량은 60%가 급감을 하는데 가격은 24%가 상승합니다. 야, 정말 신기하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8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10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20개가 밖에 물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80개의 물건은 걷어들였다는 거죠. 실제 어떻게 보면 걷어들였다는 표현보다는 거래를 못하는 물량이 80%나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량에 뭐가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 거래를 원하시는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큰일 났는데 매수자가 이게 쉽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 물량이 별로 없어? 옛날에 100개 있었는데 이제 20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더 높게 한번 내놔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건은 그런 물량들을 그러니까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이런 호가의 물건들은 매수자가 안 사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상급지 중에 상급지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다 보니까 투자가 굳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명분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실수요자들이 이 호가를 매수를 하면서 이게 호가가 바로 거래가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률은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2020년 6월 이후에 매물의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 가격은 엄청난 상승세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지정이라는 것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017년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나온 대책이죠. 역대급 대책 중에 가장 강한 대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매겼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야기할 것 없이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되는 11개 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엄청나게 많이 매기고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데 기존 아파트 물량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물량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분양권 시세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청약통장에 대한 1순위자에 대한 엄청난 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막강한 파리의 대책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가 무려 11개 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이나 세종, 경기, 6대 광역시 지방 모두 포함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한참 유행이었죠. 투기과열지구 국토부에서 콕 찍어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같은 이 11개 구는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지 되는 투자 권장지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그 외 지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상승률이 무려 6배 이상 차이 나는 실로 엄청난 집값 변동률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근 2020년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상황과 그리고 훨씬 더 전인 2017년도 그것도 파리 대책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 하에서 나온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장 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의 가격 상승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수가 급감하고 호가 대비 2, 3억씩 가격이 낮추어서 지금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요, 가격 위축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매물이 감소를 하고 거래량도 간헐적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거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되다 보니까 매물의 양은 80%나 감소하고 가격 상승은 20, 30%가 상승한 것처럼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매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 신고가는 바로 어떻게 시세 굳히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부작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됐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이 됩니다. 가격 상승력이 낮고 매물이 많이 쌓이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은 굳이 투자 수요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곳에 살아야지 되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반드시 교육이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라도 실거주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춰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호가 위주의 거래가 된다. 두 번째는 풍선 효과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 대표적으로 풍선 효과로 가장 큰 재미를 최근 2, 3년 동안 본 지역이 어디죠?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도 반포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재미를 많이 봤죠. 반포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인접지역 서초동이라든가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분 가격이 거의 15억 이상씩 가격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번에 확대 지정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방배동은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은 빌라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배동에 재개발 지분 가격, 특히 13구역이나 14구역이나 15구역 같은 아직도 거래가 가능한 이런 지분 가격들은 정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3, 4억, 4, 5억씩 지분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어차피 내가 아파트를 살 건데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마찬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방배동 안에서 재개발 빌라를 사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배동과 반포의 가격 차이는 벌어지겠지만 내가 아파트를 살 목적이라면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 빌라에도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배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 같은 지역에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상급지의 재개발 지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호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키 맞추기죠. 과거에는 동별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구별로 묶다 보니까 구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마용성, 가운데 용산이 있고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용산 오른쪽 왼쪽 지역에 있는 성수동, 성동구와 마포구에 있는 지역들이 용산과 맞춰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잠실을 기준으로 위쪽에 광진구라든가 오른쪽에 강동구 지역, 반포를 기준으로 동작구 같은 지역이라든가 관악구 같은 지역들이 강남과 비슷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키 맞추는 장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쪽 지역을 잡기 위해서 전체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을 글쎄 이 정책을 진행하는 당국자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피해 상황들이 곳곳에 지금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힌 곳에서 터진 곳으로의 이동이 진행된 겁니다. 막힌 곳에서 터진 곳으로. 자, 이런 걸 앞서 얘기한 것처럼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 풍선 효과는요, 첫 번째, 지역 간 이동이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산이라는 지역의 생활권이신 분이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으나 용산구 생활권이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가겠고 용산과 인접한 지역 마포구나 성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컨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키 맞추는 장이 앞으로 3, 4개월, 5, 6개월 후에는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로 인접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품 간 이동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산이라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만 용산은 아파트 비율이 30%밖에 없고요. 70% 이상이 빌라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인 상품, 특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재개발을 누릴 수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로 진행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방배동도 마찬가지죠. 서초구 같은 경우도 반포라든가 서초구의 아파트는 묶였지만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의 빌라 상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빌라라든가 재개발지로 막힌 곳에서 터지는 곳으로 이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막힌 곳에서 터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목에서 그물망만 펼쳐놓더라도 크게 고생을 안 하더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힌 곳에서 터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핵심 지역들이 어떤 지역일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이 아닌 이번에 특별 강의장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약 100석 정도 되는 정말 큰 규모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거든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벌써 절반 이상 예약이 다 찼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예약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장 급등할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번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자, 무조건 복덩어리 된다. 어떤 것들이 토어제 폭탄에 재개발 빌라로 우르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라라는 상품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있죠. 빌라도 양극화다. 그것도 보통 양극화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초양극화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과 재개발이 진행이 절대 안 되는 곳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고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 시세 정도의 빌라 시세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한강변에 있는 마포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양동이라든가 옥수 금호 행당동 같은 지역 뭐 노량진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난 빌라들이 2, 3년 사이에 가격이 2배, 3배 이상 오르는 가격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제 재개발 빌라로 어떻게 우르르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토어제 아파트에 묶이자 아파트가 뭐 될 빌라 문의가 껑충 뛰고 있다. 어떤 빌라가 아파트가 될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실거주 없이 5년 내에 서초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방배동 재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면 이미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벌써 몰리고 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늦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특별 세미나에 저희가 오시면 그런 지역들 미리 길목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무조건 복덩어리 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의 재개발 빌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아파트가 막히니까 빌라의 길이 열린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토어제에 대한 풍선 효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막힌 곳에서 터지는 곳으로 어떻게 이동을 자금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어제 지역 아파트 살 방법은요. 재개발 빌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토어제 재지정 이후 벌써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억에서 5억씩 토어제 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껑충껑충 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실거주 없이 5년 내에 아파트로 탈바꿈을 해서 내가 그
그때 이후에 실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좀 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상급지 안에 있는 우리가 재개발 가능 지역에 있는 빌라들 여러분들이 절대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요. 우습게 보셔도 안 됩니다. 그 빌라들 역시 향후에 2, 3년 혹은 4, 5년 후에는요. 웬만한 아파트 두세 채를 팔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격 상승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크게 또 실망할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어디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다. 자, 이번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남긴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단기간에 집값 급등세를 보였죠. 이 말은 뭐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자마자 특히 잠실을 필두로 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는 건 결국에는 유동성이 시장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남아돌고 있다. 이 유동성을 그동안 감춰왔던 겁니다. 그죠? 숨지기고 있었던 유동성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2, 3일에 1억씩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 결국 뭐다?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는 아직 숨겨놓은 투자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풀린다면 저는 지금의 집값 상승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몸소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가 풀리는 순간 다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번에 명명백백 확인을 한 사건이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이 유동성이 결국은 어디다? 비규제가 있는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빠른 시간에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용산구라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이 용산구라는 지역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콕 찍은 겁니다.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드시 사야 되는 지역이라는 걸 콕 찍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서초, 송파, 강남을 집값의 진원지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왜? 이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친구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뜻이다? 매수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다? 상징성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다. 그럼 이 용산을 규제하면 투자가 과연 멈출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산이라는 지역이 비아파트 물량이 거의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막혀 있지만 빌라와 토지는 아직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이 단점이 뭐죠? 그죠? 초기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 한 1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용산을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주택수가 많은 분들,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상담하시는 분들의 거의 성향을 보면 무주택자인데 재개발 빌라를 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주택이나 2주택, 3주택자들 분이 상당히 많다. 거의 보면 통계적으로 1, 2주택을 정도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향후에 입주권도 받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사줬을 때 청약통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재개발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뭘 원하시냐면 신축 빌라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6억 이하 60제곱미터의 미만의 빌라들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자녀들이 그런 빌라를 샀을 때 향후에 무주택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산이라는 지역은 앞서 이야기한 조건의 빌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용산은 이미 토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지만 6억 이하의 물건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용산 안에서 지어지는 지역들은
거의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도가 나오면서 신축 빌라가 있는 지역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투자를 용산 안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국 구역 지정된 지역들의 빌라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용산을 우리는 나는 절대 못 샀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억에서 3억 정도로 어딜 노려야 될까요? 그렇죠. 용산의 친구인 마포와 성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성동이 있고요. 왼쪽에는 마포구가 있죠. 이 마포와 성동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안에서도 마용성이라고 불릴 만큼 중상급지 중에 가장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포와 성동구입니다. 향후에 지금도 정비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고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 진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 마포와 성동구라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엄청나게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지 될까요? 그렇죠. 자본금이 5억대 이상 있으신 분은 용산에 있는 빌라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재개발 초기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 초기 단계. 그런데 내가 자본금이 한 1억에서 3억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어디 선택해야지 될까요? 그렇죠. 마포나 성동구 쪽에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라든가 동의서를 걷기는 위해서 추진위가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로 덮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이런 지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특별 세미나에 저희가 무려 100석을 준비했기 때문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을 싫어하고 좀 조용하게 상담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까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번 규제는 6개월간 유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마포라든가 성동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 규제를 피해서 비아파트 상품으로 이동할 겁니다. 만약에 마포와 성동이 용산처럼 추가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는 빌라의 가치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날 거고 그 재개발 특히 예정지라든가 추진이 진행되는 지역들 노후도가 아주 심각해서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마포와 성동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희속성과 인기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어제 확대 지정 이후에 비아파트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투자 수요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상급지 재개발 빌라 쪽으로 수요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많고 앞서 우리가 토어제 이후에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눈으로 확인했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남아도는 유동성들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빌라 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2, 3억대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강변이면서 용산과 인접한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마포와 성동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것이 점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마포와 성동구, 광진구나 동작구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뭐한다? 빌라조차도 급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사실상 제가 굳이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방송을 안 하더라도요.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지역의 재개발 지분이 올라가고 또 빌라가 올라가는 이런 순차적인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눈여겨봤었던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평균적인 빌라 시세들이 한 5, 6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물론 재개발이 지금 확정된 곳들은 15억, 20억 정도를 육박하지만 지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의 빌라조차도 사실상 과거에는 2, 3억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은요, 시장을 뒤쫓아가는 형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가격 상승을 하면 또 다시 규제를 가하고 또 가격 상승을 하면 또 규제를 가하고 가격 상승이 하면 또 규제를 가하는 반복적인 형태. 그러면서
호가는 시장가가 되고 시장가는 다시 호가가 되고 호가가 또 시장가가 돼서 적은 양의 거래라도 많은 물량의 거래가 아니라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폭등하는, 또 하나 구역을 묶어버리니까 종목으로 시장이 이동하는, 시장에 아주 많은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고 이 유동성이 못 풀린 상황에서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에는 얼죽실현이라는 단어가 있고 얼죽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또는 얼어 죽어도 재개발, 재건축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런 유행어라는 게 시장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조차도 허투루 좀 웃고 지나갈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어쨌거나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지역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선점 투자라는 거죠. 앞으로 한 1, 2개월, 2, 3개월 후면 또 분명히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 놓고 이 영상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뉴스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용산 주변에 마포, 성동, 광진구 지역 같은, 동작구 지역 같은 지역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 가능 지역의 빌라의 지분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저는 길어봤자 한 달 이후에는 또 시장에 도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확대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개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석 정도 규모에 대한 세미나 장을 저희가 예약을 해놨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현장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막힌 곳에서 터지는 지역의 길목이 어떤 지역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틈새 지역에 대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에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